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니 벨라백 뜨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벨라백은 인조가죽 느낌이 나는 패브릭 양 재질의 실로 바닥부터 시작해서 긴뜨기단을 연결해서 한 번에 떠가고 손잡이 구멍 그리고 끈을 손잡이 구멍에 만들어준 끈을 끼우고 묶어주는 간단한 형식의 도안인데요. 사이즈는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가 있고 각각 한 볼, 두 볼 사용된 도안이 도안 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작은 사이즈를 떠보는 걸 한번 해볼 텐데요. 단수 차이 정도만 있어서 큰 사이즈의 가방이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진한 실버톤의 가방은 몸통에서 8단을 떠주었고 검정색은 7단만 떠준 뒤에 남은 실로 크로스 끈을 달아줬어요. 바닥 코스와 손잡이 코스는 같기 때문에 실 한 볼로 완성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벨라실은 이렇게 한쪽에 메탈 재질이 코팅되어 있는 신축 있는 소재의 패브릭으로 되어 있고 그냥 뚝 잘려 있는 느낌의 천이 뚝 잘려 있는 느낌의 패브릭입니다. 저는 조금 쫀쫀하게 완성되는 걸 원해서 8호 코바늘을 사용해 줬고요. 권장은 10호 정도가 더 적당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 소재 자체가 아주 탄탄하다기보다는 약간 바이어스 신축 정도의 신축이 느껴져서 저는 좀 작은 사이즈의 바늘로 떠주었습니다. 손이 조금 쫀쫀하게 코가 완성되거나 코바늘 뜰 때 손목이나 손에 조금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바늘을 10호 정도로 크게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요 실은 패브릭 얀들이 다 그렇지만 앞뒷면이 있는 실 같은 경우에는 뜨다가 이렇게 뒷면이 뒤집어진 부분이 톤이 다르게 보이게 완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을 약간 감아주는 느낌으로 보이는 면이 뒷면이 거의 나오지 않도록 감아주고 떠주는 것이 좋더라고요. 시작 코는 20코 사슬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방 바닥부터 떠줄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안쪽 면이 되도록 나오지 않도록 감아주면서 떠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10코 사슬 해준 뒤에 이제 이 사슬코 주변을 둘러서 긴뜨기로 떠줄 텐데요. 긴뜨기는 사슬 2코를 기둥코로 해서 양쪽 테두리 부분에서 코늘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서 긴뜨기 한번 떠줍니다. 이때 긴뜨기를 떠갈 때 평상시보다 반 코만 코를 걸어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떠줬어요.
이렇게 뒤집어질 때 약간 반 접어주듯이 감아서 떠주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코의 끝까지 왔다면 끝쪽 부분에서 뒤로 돌아가면서 같은 자리에서 긴뜨기를 2번 더 해주고 뒷면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해주어서 총 하나, 둘, 셋, 넷 4개의 코가 양쪽 끝에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시작코의 아래쪽 면을 위쪽과 마찬가지로 대칭되도록 떠주겠습니다. 떠주면서 시작코의 시접 부분을 같이 떠주고 있어요. 손이 조금 아픈 실이긴 한데요. 뜬 뒤에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 뜨게 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당기면서 뜨면 이 광택 부분, 이 메탈릭한 부분이 늘어나면서 광택이 조금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겨지지 않도록 실의 장력을 조절하는 것이 좀 중요한 실인 것 같아요. 되도록 뒤집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뜨지만 살짝 중간에 뒷면이 보이면서 나타나는 그 약간 불규칙한 그런 점들이 또 매력적이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안쪽이 보이지 않으면 살짝 무늬처럼 보여지는 거는 좀 포인트가 돼줄 것 같아요. 빨리 끝쪽을 보여드리려고 조금 서둘러서 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시작코, 사슬 2코에 이제 긴뜨기 했던 부분까지 마지막 코에 다다랐거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뒷면 전체를 잡아서 한번 같은 자리에서 2번 긴뜨기 해주고 시작 사슬코에서 빼뜨기 해주어 끝에 부분에 코가 4개 사슬코를 포함해서 4개 생기도록 코늘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이 떠졌고요. 바닥은 2단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떠줄 때 시작코, 사슬 2코 부분 해주고 바로 자기 자리에서 사슬 코 자리에서
붓을 한번 떠줄 거예요. 그리고 한 자리에서 4코 떠줬던 부분에 부분에 처음 코? 요 4개의 코가 다 2개씩 늘어나게 코를 늘려줄 거거든요. 사슬코도 사슬코랑 긴뜨기로 늘어났고, 그 옆에 있는 긴뜨기 코도 코늘림 해주겠습니다. 나머지는 평단으로 긴뜨기로 쭉 떠주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좀 뒤집어지는 것들을 그냥 건너뛰고 있는데요. 풀러가면서 다시 예쁘게 떠주는 게 더 나중에 보기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코의 시작 끝에 부분 코너의 4코는 2코씩 코늘림해서 같은 자리에서 총 4코가 늘어나도록 해줍니다. 손이 좀 빨개지고 있죠. 조금 손이 아픈 실이긴 합니다. 여기 엄지 부분이랑 여기에 밴드를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한 자리에서 두 코씩 두 코를 늘려주고 처음 사슬코에 빼뜨기로 코를 닫습니다.
실이 벌리는 만큼 잡아당기는 대로 좀 모양이 잡히는 실이기 때문에 바닥을 다 뜬 다음에는 조금 손으로 쭈글쭈글한 부분이 없도록 코 간격을 잘 벌려서 바닥에 딱 닿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는 뒤집어지는 걸 좀 신경 안 쓰고 빨리빨리 떠보려고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중간중간에 뒷면이 뒤집어지면서 희끗희끗한 부분이 좀 보여요. 이제 이게 제일 밝은 은색 1번인데 2번의 경우에는 그 뒤집어지는 부분이 회색이고 또 검정색은 검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색에 비해서 은색은 조금 더 그냥 광택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얀 부분이 펄이 벗겨진 것처럼 좀 보일 수 있어서 뜨시면서 뒤집어지는 게 조금 더 신경 쓰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닥에서 몸통으로 이어질 때 뒤 걸어뜨기로 각이 생기도록 해주어서 바닥이 딱 안착되도록 해줄 건데요. 한길 긴뜨기 뒤걸어뜨기랑 마찬가지로 긴뜨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뒤를 걸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사슬 두 코를 세워주고요. 이제 몸통 부분부터는 이제 바닥단에서는 사슬코도 코로 세서 같은 부분에서 코늘림을 해줬잖아요. 근데 몸통 부분, 가방의 몸통 부분에서는 사슬코는 그냥 기둥코로, 그래서 코수를 세지 않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래야 옆면이 조금 더 이음새가 티가 덜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슬코 바로 아랫부분에 바늘을 이렇게 뒤에서 찔러서 옆으로 빼서 실을 걸고 이 세 개를 한 번에 빼줍니다. 옆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뒤에서 옆으로 바늘을 걸어서 실을 잡아 빼고 떠줘요. 이때 아래쪽에서 긴뜨기 뜨던 정도로만 실을 잡아 빼면 코가 엄청 납작해지거든요. 약간 더 길게 뺀다는 느낌으로 떠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뒤에서 앞으로 실 잡아 빼서 빼뜨기. 긴뜨기, 뒤 걸어뜨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코를 같은 방법으로 코 늘림이나 줄임 없이 뒤 걸어 긴뜨기 떠주겠습니다. 이렇게 각이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다 뒤걸어뜨기를 떠준 뒤에 사슬코가 아닌 그 옆에 기둥코 부분에다가 빼뜨기를 해줄게요. 다시 모양을 좀 잡아주고 뒤집어 보면 이제 뒤쪽은 딱 각이 선 시작했거든요. 이게 지금 뒤걸어뜨기 해주신 부분이 몸통의 첫 번째 단이 됩니다.
여기가 되는 건데요. 이 쿠퍼색, 이 약간 더 진한 은색의 경우에는 총 10단을 떠줬어요. 근데 이제 손잡이 부분 구멍 떠주기 전까지 8단은 계속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고, 이제 검정색처럼 9단으로 마무리 하실 거면 7단까지 평단으로 쭉 떠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 단을 덜 뜨고 이 크로스 손잡이 조금 더 긴 끈을 단 이유는 실이 정말 딱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지르는 끈을 하나 더 하고 싶으면 한 단을 덜 뜨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잡이 길이나 아니면은 가방 크기를 조금 조절하고 싶으시다면 실을 추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볼로 뜬 경우에는 훨씬 더 좀 큰 사이즈로 완성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뜨고 실이 조금 남았어요. 조금 더 크게도 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 경우에는 바닥을 같은 모양인데 한 단 더 떠줘서 바닥 깊이도 조금 더 깊어지고 작은 다이어리나 화장품 케이스 정도도 들어갈 수 있는 크로스 미 숄더 백 정도 길이가 됩니다. 평단으로 8단까지 뜨고 다시 설명을 이어갈게요. 뜨다 보니 중량에 따라서 실이 감긴 길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은색 같은 경우는 7단째까지 떠주고 8단째에서 손잡이 구멍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8단째 사슬 2코 올리고 2, 4, 6, 8, 11번째까지 떠준 다음에 사슬 1코 해서 비워주고 옆칸으로 이동해서 2, 4, 6, 8, 12코 긴뜨기 떠주고 다시 사슬 하나, 그 다음 2, 4, 6, 8, 12, 13코 떠준 뒤에 사슬 하나 해주고 한 칸 옆에서 긴뜨기로 12코 떠주겠습니다. 열두 코 떠준 뒤에 사슬 1코 해주고 한 칸 비우고 두 코 떠서 빼뜨기 해줍니다. 한 단 더 떠준 뒤에 몸판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9번째 단을 뜨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슬 1코 해준 손잡이 부분에 와서 이렇게 반코 해서 긴뜨기 떠주고 다시 떠줘서 코를 다시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또 같은 방법으로 해주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끝까지 떠주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떠주었으면 3-4cm 남기고 실을 잘라주고 빼뜨기 해준 뒤에 뒤쪽 부분에 실을 감춰줘서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손잡이를 떠줄 텐데요. 손잡이는 이렇게 사슬코 60코에 뒷부분에 빼뜨기를 한번 해줘서 도톰하게 만들어주고, 또 이때 뒷부분 빼뜨기 할 때 실을 잘라서 서로 세 실로 감춰줘서 그 두 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끝부분이 이제 그냥 실밥이 리본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양쪽을 해줬고요. 구멍에 뒤에서부터 통과시켜서 매듭을 지어줘서 도톰하게 만들어줘서 이 구멍 안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거든요. 손잡이 길이는 60코, 사슬코 60코로 해주었고, 아마 실이 한 볼로 패키지 하시는 분들은 요 길이 이상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사슬코 60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몇 센치 정도 남겨줘서 끝부분에 이렇게 장식처럼 보일 수 있도록 그냥 해줄게요. 지금 사슬 한 줄만 뜬 상태인데요. 반대쪽 손잡이도 만들어 볼게요. 사슬 50코를 만들어 줬는데 세 실로 사슬의 뒤쪽 부분에 바늘을 걸어서 실을 가져와 주고요. 뒤쪽 기둥에 계속 바늘을 걸어서 빼뜨기 해줍니다. 같은 방식으로 끝까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손잡이 부분은 사슬코를 50코 만들어준 뒤에 실을 잘라서 빼뜨기해서 마감해주고, 다시 세 실로 뒷부분에 빼뜨기 해줘서 도톰하게 만들어준 뒤에 뒤에서 끈을 가지고 와서 한번 감아서 묶어주고,
반대쪽도 뒷부분에서 끝쪽으로 매듭을 지어서 묶어준 뒤에 당겨주면 됩니다. 실이 너무 길게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잘라줬어요.